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며칠 기쁘지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곧 40살이 되는데 살아있는 것 말고는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어쩌면 그의 삶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지푸라기마저 끊어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압박을 정말 더는 견디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내 마음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 말종이 이 조화로운 사회를 이렇게 돈만 보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몇 학년이지? 여기도 학생이 6명이야. 4학년이요. 4학년이 6명이라고? 네. 그럼 학교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지? 50명 조금 넘어요. 그렇구나. 정리해고, 임금 삭감, 실업, 취업 실패, 불안, 붕괴.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대부분의 현실일 겁니다. 광주 배달기사 평균 연봉이 15만 200위안이라네요. 계산하면 한 달 평균 12,516위안입니다. 와, 세상에. 이 업계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광주 총공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배우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차와 집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 배들은 몇 달째 계속 여기에 선박해 있습니다. 3년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건물 안 사람들은 전부 떠났고 이 상가는 아마 다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도시 상이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수백만 위안의 피땀 어린 노력이 결국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요즘 다들 정말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이 시간대에 오면 이 식당은 항상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우리 한 테이블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대규모 매장 폐점 물결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진짜 폐점 러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매장들이 짐을 싸서 이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구 매장 인생을 완전히 끝내려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정말 알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정말 더는 버티지 못해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서 있어야 하는데 밥 먹는 시간에만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그 공장 라인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한 사람에게 세 사람 몫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은 추가로 사람을 뽑지 못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람을 죽도록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일하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중국의 수탈적이고 왜곡된 발전 방식 때문에 이미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층과 특권층은 최대한 많은 부를 빼앗기 위해 서민들의 이익을 완전히 희생시켰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미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인프라 건설, 외국 자본 투자, 상품 가공 산업 공급망이 전면적으로 붕괴되면서 실업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잇따라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파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매우 어려워졌고 결국 극심한 노동 강도를 견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생활 수준도 강제로 낮아져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하거나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생존 상태만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공이 수년간 이어온 착취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지금 중국 경제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권력층 아래에 있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도대체 올해 5월은 무슨 달인 건가요? 요즘 장사가 다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는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7일인데도 무려 사흘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구치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갓 졸업한 대학생들입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위법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몇 달, 심지어 반년 동안 일을 하고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업무가 불법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신을 존경했고 그렇게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바보처럼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일 수입도 200위안도 안 되면 정말 그만둘 생각입니다. 과일 장사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건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가격이 싼 건 품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싼 물건은 제가 아예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료입니다. 음료. 박스채 드립니다. 음료가 정말 많습니다. 빨리 와서 음료를 가져가세요. 돈 안 받는 음료입니다. 여러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정말 끝장났습니다.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세요. 지금 앞쪽에 겨우 몇 가게만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한산합니다. 원래 호주 지하 풍정거리에서는 점포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처참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현상 하나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회사 안에서는 80년대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밭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저 하룻밤 자고 난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했는데도 마치 평생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남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자신이 왜 월급 3,000위안밖에 못 받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에게는 하루 8시간 근무와 주말 이틀 휴무가 없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조차 거지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거리에는 CCTV가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아이 혼자 등하교 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기시겠습니까? 올해 1분기 전국 토지 매각 수입이 이미 2013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1분기 토지 매각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덕이 무너진 시대에 가장 뻔뻔하고 가장 파렴치한 찬양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의 힘은 약자가 존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강자가 더 이상 오만하지 못하게 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을 소나 말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소나 말이라고 하는 것조차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마리 당나귀일 뿐입니다. 대출까지 받아 스스로 맷돌 하나를 사놓고 평생 그 맷돌 주위를 빙빙 돌며 살아갑니다.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결국 더 좋은 맷돌을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처럼 계속 돈을 벌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셨습니까? 하문 최고부자와 상주 최고부자도 모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합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먼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월 수입 3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 가구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부유층이야말로 중국의 미래 경제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의 부유층은 소비도 하지 못하고 투자도 하지 못하며 미래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다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더욱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수십만 위안 이상의 대규모 자산까지 보유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조차 집단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정서는 2022년 코로나 봉쇄 최고조 시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이미 조용히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이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며 미래를 믿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회사의 진짜 위기는 경기 침체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내 부유층은 단순히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빼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3국 여권을 통한 신분 전환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탈출이 가져오는 영향은 단순한 소비 구조 변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자본과 인재의 급속한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전체에는 불안감이 퍼져 있습니다. 원래라면 가장 낙관적이어야 할 젊은 세대마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바로 이러한 조용한 썰물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변화의 압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까지 계속 침묵하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모대지는 이미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을 잃었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폐업한 점포들이 가득합니다. 이건 업계 전체의 혹독한 불황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마을 전체를 보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해는 이미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점들도 다 문을 닫았고 아침밥조차 먹을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하나의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5년에서 16년 동안 일을 해온 저 같은 베테랑 영업사원도 이런 날이 올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했지만 이번 달처럼 심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노력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이상하게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한때 이곳은 정말 엄청나게 번화했던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안쪽은 대령 개발구에서도 가장 돈을 잘 벌던 상업거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예전의 영광을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때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꿈꾼다고 해도 현실은 쓰디쓴 약과 같습니다. 분배 불균형은 경제 위기라고 말하고 부의 상층 집중은 시장 원리라고 말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몸부림은 발전을 위한 대가라고 미화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일 하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허황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상해의 취업 환경이 정말 너무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월세방 안에서 3개월하고도 8일째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만 면접을 22곳이나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건자재 시장 좀 보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제초제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휑하고 깨끗한지 말입니다. 올해 장사는 정말 더 이상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늘 하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보답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뛰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체면 내려놓고 고객들에게 전화하고 전단지를 돌리다 보면 그래도 계약 몇 건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면 그걸로도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이 개 같은 것들아,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너희들은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속이고 해칠지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 좋은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합비의 중안입니다. 중안은 합비의 큰 상업지구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상업지구와 쇼핑몰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5월 시작부터 완전히 망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스티커 작업 단가는 3.98 위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 한 대만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모든 설비는 멈춰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남경지사의 생산 라인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낮춰도 일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테스트용 샘플인데 지금까지도 기계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장났습니다. 여러분께 중국의 일선 도시인 심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전부 로봇 자판기로 팔고 있고 밀크티도 그렇고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휴 관광 통계만 보면 수치가 꽤 좋아 보입니다. 사람도 정말 엄청 많고 북적북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인당 소비 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호텔 업계만 봐도 예약 취소율이 매우 높고 영화나 음악 페스티벌 같은 행사들도 사실상 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사 횟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배할 수 있는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예 올리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병에 덜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병만 안 걸려도 어쩔 수 없는 지출을 피할 수 있고 결국 돈도 아끼게 됩니다. 몸이 건강한 것 자체가 버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꽃이 다시 필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진위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됩니다. 진위계수가 낮을수록 국가의 연간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다는 뜻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0.4를 경계선으로 보는데 이 수치를 넘었으면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계층 간 대립을 일으키기 쉽고 결국 사회 불안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위계수는 이미 2023년에 0.7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2026년 현재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이 수치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지금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고속의 시면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범한 중국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권력층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최하층 민중을 극단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미 0.7까지 치솟았던 진위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지금 중국 사회에 잠재된 각종 위기들은 총체적 폭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한 네티즌이 오늘날 중국에서는 어느 사회 계층도 삶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 전체가 정신적 안식처를 잃어버렸다. 중국인은 물질적인 결핍의 시대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시대에 들어섰다. 중국은 자본 논리를 도입했음에도 이성적인 사회 질서와 독립된 개인 간의 계약 원칙을 형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반적인 신뢰 위기와 경제 붕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중국 수천 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